어머니에게 있어 검소함과 절약은 타고난 성격만큼이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일, 헤어진 옷을 꿰매서 다시 입는 일, 집안에서의 전기료를 줄이는 일 등 이 모두 퍼스트 레이디였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에 맞춰 살림을 꾸려나가는 여느 주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한 후부터 한결같이 분수에 넘치는 사치나 낭비를 해본 일 없는 알뜰한 주부였던 어머니이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를 남편으로 둔 내조자 신분이 된 이후에는 절약의 범위와 대상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아직은 풍족하다 할 수 없는 나라의 한 국민이라는 생각, 그 나라를 풍요롭게 이끌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지도자의 아내라는 어머니의 자각은 청와대 생활 내내 기준이 되었던 듯합니다. 의장 공관 시절 삐걱거리는 마루를 수리하기 위해 사람을 부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리할 사람이 막 손을 대려는데 어머니가 일손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엊그제 보았던 판자촌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공간의 마루 수리도 중요하지만 불우한 국민을 구하는 일이 더욱 급한 일이라며 몫을 그만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청와대 생활 초기에는 우리 국민들 중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사람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에서 어머니의 절약은 가장 먼저 식생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 첫날부터 밥을 짓는 쌀에서 한 줌씩을 절약하여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굽는 동포가 있는 한 나라의 번영은 바랄 수 없다는 생각을 마음에 두고 첫날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실천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이 쌀은 어느새 4말이 되었고 이를 본 비서들이 신문사에 전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어머니는 비서들의 의견을 거절하였습니다. 소문내지 말고 주변에서 적당한 곳을 찾아 사용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뜻대로 이 쌀은 청와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4명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군인 시절 생활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았으므로 누구보다 가난의 서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밥을 할 때마다 굶주리는 국민이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한 줌의 쌀을 덜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1971년에는 보리떡국을 개발하여 요리 전문가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폐단을 없애고 식생활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긴 어머니는 분식과 혼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식과 혼식이 곡식의 자급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71년 당시 우리나라는 밀가루조차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러던 차에 어머니는 보리가루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므로 보리의 사용을 늘릴 수 있다면 국민 식생활에 보탬이 되겠다는 것에서 시작된 발상이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보리가루를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판을 하고 있긴 했지만 아무도 보리가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시료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을 시켜 제분소에서 보리가루를 빻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보리가루를 사용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시식해 보았다고 합니다. 한 요리 전문가가 어머니 초청에 의해 보리로 만든 떡국을 시식하고는 보리의 맛으로 인해 구수한 보리떡국이 먹을만 했으나 단지 너무 쉽게 풀어지는 것이 흠이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그 요리 연구가는 지금도 어머니가 좀 더 살았더라면 정말 훌륭한 보리떡국이 개발되었을지 모른다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슬기, 생활에 녹아들 수 있는 진정한 정보 시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이 알뜰한 살림의 경험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는 항상 신당동 옛집으로 돌아갈 일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우리가 신당동으로 다시 가면 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청와대는 아버지가 대통령 재임 시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 신당동으로 가면 예전의 평범한 모습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인식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청와대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저를 위해 차려주신 식탁을 보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잘 차려주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신당동으로 돌아간 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날 어머니는 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평소보다 두어 가지 반찬을 더 놓았다고 눈이 휘둥그레진 저를 보고 어머니는 앞일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고도 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대통령 가족이지만 평범한 신분으로 돌아갈 앞날을 위해 항상 조심스럽고 때로는 혹독하게 지키려 애썼던 검소함과 절제의 노력이 자식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니 뿌듯한 심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검소한 생활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양지회의 회원들도 익히 아는 바였습니다. 1967년 양지회에서 마을 문고 보내기 봉사활동을 위해 모였습니다. 회원들이 모여 상자에 책을 넣고 노끈으로 묶어서 낙도나 벽지로 발송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회원들 사이에 끼어 작업을 하는데 어머니 옆에 있던 한 회원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20cm도 안 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노끈 자투리를 어머니는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두었다가 일일이 그것을 이어서 책을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쓰다 버린 볼펜대에 칭칭 감아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자잘한 스카치 테이프 역시 볼펜대에 잘 붙여두었다가 쓰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옆에 회원이 왜 그리 놀라는지조차 모를 만큼 일상화된 어머니 알뜰함이 양지의 회원들에게는 좋은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종이도 함부로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부속실에서 타자를 치다 버린 종이, 이미 처리가 끝난 보고서, 필요 없는 서류 용지를 모두 모아 어머니는 다시 사용했습니다. 어느 비서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글씨를 잘못 썼다고 종이를 함부로 버리다가 이 종이를 모아 어머니가 다시 쓴다는 말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고도 합니다. 어머니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꼼꼼하고 알뜰한 바느질 솜씨 덕에 저는 수도 없이 어머니가 손질해준 옷을 입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물건이란 원래가 다듬고 손질을 해야 하는 것이니 필요치 않은 것이 많으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몸으로 직접 무소유의 의미를 제게 깨우쳐 주었는지 모릅니다. 1970년 식목일 서울시 간부회에서 주최하는 나무 심기 행사가 있던 날입니다. 참가한 사람들이 나무 심기를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인 꽃 심기를 위해 자리를 옮기는데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옮겨 꽃 심기를 마친 어머니가 애쓴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하겠다며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여 음료수를 마시는 자리에서 한 부인이 옆에 사람과 기욤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바지를 보셨나요? 왜요? 기운 것 말이에요. 말이 전해지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어머니의 바지로 쏠렸습니다. 해져서 구멍이 난 곳을 미싱으로 박아 기운 바지를 어머니는 태연하게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그런 걸 봤어요? 라고 반문하는 어머니의 태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지를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새 옷이 필요할 때면 어머니는 가끔 직접 옷감을 떠다가 만들어 입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새 옷으로 하얗게 차려입고 접견실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치 백합 같기도 한 어머니의 우아한 모습에 감탄하며 어머니에게 다가간 비서들의 입이 순간 벌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어머니의 옷은 일반적으로 안감으로만 사용하는 값싼 인조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도는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어때요? 아름답지 않나요? 어머니는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여유 있게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접견실로 갔다고 합니다. 비서진들은 그때의 어머니 모습이 그렇게도 당당하고 아름다울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는 식탁보를 만드는 등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 때에도 어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물방울 무늬를 좋아하던 어머니가 한 번은 하얀 천에 감귤빛 물방울 무늬가 있는 천을 끊어다가 커튼을 만들고 남은 조각으로 식탁보까지 만들어 식탁에 깔아 놓았습니다. 그때 마침 방문한 친척이 식탁보가 예쁘다고 칭찬하자 어머니는 학생 때부터 바느질 솜씨가 좋았다고 얼굴이 붉어지며 말씀하고는 이런 솜씨를 썩히면 되느냐, 10분 살려서 살림에 유용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농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겨울이면 의자가 너무 차다며 어머니는 오래된 털모자의 끝부분을 풀어 네모난 멋진 방석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기발한 아이디어와 솜씨에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검소와 절약이 몸에 배어있던 어머니는 전기를 절약하는 데 있어서도 알뜰 주부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여름 중에서도 최고의 기온을 나타내던 1974년 한여름의 일요일. 어머니는 평소에 아끼던 조카와 그의 자녀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에어컨도 켜지 않고 있는 어머니에게 청와대를 찾아온 친척들이 덥다고 투정을 하자 어머니는 웃으며 손님을 달랬습니다. 에어컨을 켜려면 집안의 모든 에어컨을 가동시켜야 하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의 힘도 좋지만 자연 그대로의 땀도 흘려야 하며 유류파동으로 기름과 전기를 아껴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이니 청와대 안살림에서부터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하는 청와대이니만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요일에도 아껴서 살림을 해야 한다던 그날의 모습을 그 친척은 너무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다 가면 얼른 접견실에 전깃불부터 끄며 절약을 강조하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필요 없는 곳에 전깃불을 열심히 끄다가 어둠 속에서 벽에 부딪혀 혼자 웃던 일이 새삼 기억나기도 합니다.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지극히 소박하고 지극히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퍼스트 레이디의 정을 느낄 수 있었겠지요. 일반 국민과 똑같은 일상의 모습으로 똑같이 검소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살다간 분위기에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더 많은 미덕과 가르침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바로 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돈이라는 것이 원래 없었습니다. 딱딱한 돌멩이를 갈아 생활에 썼고 그 뒤에 쇠를 녹여 돈이라는 것을 만들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 앞에서는 쇠도 돈도 녹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말씀처럼 일상의 근검절약도 결국에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달려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의 한복, 유품 등을 꺼내보며 어머니가 그토록 절제하며 이뤄낸 검소한 생활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